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성세대 분들이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이 요즘 것들이랑 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지칭하는 이 꼰대라는 단어, 이 두 단어 사이에서 사실은 이 꼰대라는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훨씬 더 강렬하죠. 왜냐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향후 이 문화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90년생이 온다, 아니면 뭐 밀레니얼 세대랑 같이 일하는 법 같은 이런 책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이 관리자급에 계신 분들이 이 부하 직원의 이제 눈치를 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죠. 제가 느끼기에도 근래에 들어서 이 소통 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게 느껴지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꼰대를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야, 나도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보자 라는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꼰대라는 지칭 때문에 너무 움츠려있지만 말고 야, 할 말은 하고 살자. 하지만 이 꼰대가 되긴 하되 조금 더 따뜻한 꼰대가 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좀 하자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꼰대라는 단어를 조금 싫어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좀 명확한 정의도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그 주관에 따라서 이제 꼰대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꼰대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비하의 의미가 조금 기분 나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꼰대의 특징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꼰대의 본질이자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이 팩트로 딱 후려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꼰대의 특징이라면 내가 가진 생각만으로 상대가 꼰대라고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 또한 나 또한 그럼 꼰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경험만으로 판단한다면 누구나 꼰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꼰대라는 단어는 이 나이랑 세대를 초월한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꼰대라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10대는 20대를 꼰대라고 생각하고 20대는 30대를, 30대는 40대, 40대는 50대를 다 이렇게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유치원생 빼고는 전 국민이 다 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꼰대가 될 바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조금 해서 꼰대에서 모두 다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위급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승진을 하신 후에는 어떤 것이 달라지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 변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직급에 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윗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꼰대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 저자가 이제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런 꼰대라는 단어를 이제 남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너무 이 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책의 핵심은 이 꼰대를 정의하거나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이 내용이 주가 아니고 따뜻한 꼰대로서 후배에게 이제 전해주고 싶은 말, 요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선배가 후배한테 해주는 조언,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와닿았던 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직장인이시면 모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드라마 미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취업을 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냥 문을 하나 열고 나온 기분이더라고. 우리 모두 공감이 되죠. 저자는 지금처럼 굉장히 급변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직장은 연습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회사가 가진 시스템, 자원, 배경 이런 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우리의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죠. 회사를 나가는 순간 모두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함에 적힌 회사명 아니면 직급 이런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빛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 채널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내 자신을 개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맥이든 업무 능력이든 다양한 경험이든 간에 말이죠. 회사라는 껍데기가 사라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자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 기획 업무를 맡았지만 지금은 이제 강연 활동이 주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꼰대와
요즘 것들의 이 갈등 구조가 심화될수록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왜냐? 이럴 때 중재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승리자인 거죠. 양쪽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중재하려는 사람이 바로 주목받는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우리들만이라도 말이죠. 이 갈등 구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있는 다른 글 중에서 내용은 좀 짧은데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요거를 따로 이제 쿠키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오심에 불만을 느끼고 남은 경기를 포기하면 절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야, 이거 뭐 완전히 뭐 역시 인생 선배님답습니다. 그 약간 사회생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조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결국엔 이제 나만 스트레스죠. 바뀌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되 바꿀 수 없는 것 또한 겸허히 받아들인 자세가 중요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100% 공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사회생활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쿠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